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 공휴일이죠. 이제 편안하게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크립토 마켓이 큰 변동폭을 보이려는 듯한 이 폭풍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해서 소폭 상승한 모습을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81% 상승한 28,1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4.29% 상승한 1,900달러대, 6위의 XRP는 2.35% 상승한 0.4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46.7%, 19.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롱 포지션이 50%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0.73%,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5.61%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5% 상승한 모습, 환율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5%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이죠. 28일 토요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의 협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이 워싱턴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연방 정부의 31조 4천억 원 달러 이제 부채 상한선을 인상하기 위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되었는데, 로이터 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이 수개월간 지속된 교착 상태를 종식시켰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명의 소식통은 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들이 마무리해야 할 작은 일들이 한두 개 남아 있다라면서 그러나 상황이 전진할 수 있을 정도로 입장이 가깝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바이든과 메카시는 토요일 저녁에 협상을 위해 9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라면서 이 부채 한도 합의문은 다음 날 의원들에게 공개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합의문 내용을 의원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 합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좀 자제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합의안에는 역사적인 지출 감소, 국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 노동으로 이끌고 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통제하는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로이터 통신은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이 백악관과 공화당이 한두 가지 사안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있으나 협상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MBC 방송도 공화당 소식통 3명을 인용, 이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연방 지출을 삭감하는 대가로 부채 한도를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부채 한도 상향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합의안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공개되면 의원들은 31일 포기환하기 전에 72시간 동안 합의안을 검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 상하원은 이제 미국의 디폴트 시한 다가오는 6월 5일을 앞두고 5일 이내 각각 합의안을 통과시켜야죠. 이게 이제 생각보다 속시원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디폴트 전에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불확실함으로 움츠러들었던 시장이 조금은 기지개를 편 듯 보이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의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코인 거래로부터 촉발된 국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이슈를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입법은 아예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일명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이 투명화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과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이 재산신고 대상의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물론 기존에도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부동산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예금 및 주식, 자동차, 금 등 보석류, 회원권 및 골품권 등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번 가상화폐 신고 법안의 특이점이다라고 한다면 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 좀비속을 합산해 1,000만 원 이상만 등록하면 되지만 이 코인은 등락폭이 커서 단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조치로 코인 거래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의원이 특정 프로젝트와 짜고 코인을 사전 매수한 뒤 법안 통과로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을 차단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다양한 루트로 피할 길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통상 국회에서는 비트코인이 한창 뜨거울 때 졸속으로 법안을 만든다고 나섰다가 장이 식으면 동시에 관심도 사그라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이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박상기의 난과 은성수의 난은 행정부의 모자란 대처가 부른 인재이자 참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투자자들은 김남국 의원이 촉발시킨 이번 법안의 빠른 입법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5월을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제 5월 1일 대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가격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특히나 이제 중국의 경우는 그간의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이 투자자들을 제대로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인을 허용하는가 싶다 가도 아예 이제 가지고 있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라면서 시장을 냉각시키기도 했었고, 채굴자들을 모조리 중국에서 없애버리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늘 그랬듯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다시 코인 거래와 채굴이 중국에서 가능해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코인 거래를 하려면 홍콩에서 하라고 중국 정부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자국민들에게만 길을 터준 것이 아니라 아예 해외에서도 유명한 코인 관련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홍콩에서 해라라고 적극적으로 유치까지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황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코인 수요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반감기 이후 이 찾아올 불장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중국 입장의 변화가 그간 봉쇄 정책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나 부족해진 달러를 수급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중국의 다급해진 입장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사실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탈달러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당장 달러를 포기한다거나 이 위안화 위주의 경제 네트워크를 달성한다라는 상상은 지나치게 허황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뭐라고 해도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게임 체인저는 미국이죠. 이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문을 열어야 하는데 SEC가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코인에 대해서 증권이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상승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SEC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이제 오늘 또한 나온 것인데,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참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리플사에게 유의미한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리플사의 CEO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전이 이르면 몇 주 내에 매듭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이에 제레미 호건 변호사에게서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SEC 소송 결과 오는 7월 나올 수 있다. 친 XRP 변호사 전망 주목,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최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지지자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리플과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담당 판사의 성향상 7월 중순쯤에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는 약 9주의 간격을 두고 주요한 판결을 내리는 패턴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과거 주요 판결 날짜는 각각 9월 29일, 12월 19일, 다음 해 3월 6일, 5월 16일 등으로 9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번 소송의 주요 판결은 이제 약식 판결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중순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 대해서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번에도 똑같지 않을까, 계속해서 작년부터 12월 마무리된다, 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번에는 7월이냐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게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지지부진 시간 끌기를 하는 이 SEC의 전략이 참 잘 먹혀들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SEC와의 소송이라 쉽사리 리플사 승소를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베스트는 초기 판매된 XRP에 대해서는 이거는 증권이다라고 판결이 되고, 리플사가 어느 정도 벌금을 문 뒤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유통되고 있는 이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서로 좀 윈윈하면서 명예도 지키면서 리플사는 미국에서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서로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번 연내 안에는 그래도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송 자체가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과연 크립토 마켓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XRP 투자자분들이 흘린 피눈물의 양을 충분히 닦아줄 수 있을 정도의 상승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5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얼마 전에 플랜 B가 비트코인이 2024년 반감기 뒤 급등해서 2025년에 52만 불에 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스톡 투 플로우죠. 네, 이 모델에 근거한 이번 전망은 사실 그간 플랜 B가 올려온 차트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못해 오히려 조금 낮은 전망이다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이제 모델은 S2F라고 하죠. 이 비트코인이 4년 주기로 10불, 100불, 1000불, 만불 이런 식으로 10배씩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다음 반감기 이후 상승 목표 지점은 이제 100만 불이 됩니다. 약간 목표치에 못 미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2만 불은 상당히 많은 타협을 한 전망입니다. 이제 주말 사이에 이 트위터에서 재밌는 밈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네, 이 만화를 보고 정말 빵 터졌습니다. 이제 한 남자가 비둘기에게 왜 날지 않느냐라고 묻자, 이 비둘기가 자기는 2009년에 비트코인을 샀기 때문에 헬기가 있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헬기를 타고 날아가 버리는데, 좀 웃긴 만화였지만 한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만화입니다. 이런 유의 만화들이 이제 비트코인 상승장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것들에 관한 밈도 그렇고, 비트코인은 상승장에서 항상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그럴 때 실제 많은 개인 자금들이 유입되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죠. 이 상승장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한도 끝도 없이 오를 것이라고 막연한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열된 가격은 언제나 조정을 맞이하죠. 특히나 코인 마켓의 조정은 여러분들도 겪어보셨겠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그 하락을 견딜 수 있는 멘탈을 지닌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마이너스 90% 수준의 코인 마켓 하락을 막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 장을 견디면서 계속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추고 결국 4년 뒤 환희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기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죠. 이 대부분의 크립토 윈터의 서슬퍼런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을 원망하며 장을 떠나 버립니다. 이 손절을 하죠. 마이너스 90%를 눈으로 확인하고 코인은 다 사기다라고 매도해 버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잃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더 많을 뿐이죠.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적은 어쩌면 현재의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28,000달러라는 가격은 사실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SVB, 이 실리콘밸리뱅크 사태의 위기를 겪고도 비트코인은 28,000달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1월 초에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빨리 3만 달러를 못 넘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계속 사 모아야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68,000달러일 때도 매수를 했었고 2만 불 아래에서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똑같이 전고점에 도달한다면 68,000달러대에 도달한다면 그때 대비 1년, 2년 전 대비해서 총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해서 평단가는 낮아졌고 그 기간 코인 관련 기사와 정보를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배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을 흔히 운 좋은 사람 정도로 여기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것은 비트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모두 다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 야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아서 저 사람들은 저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코인이나 주식이나 모든 투자로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한번 물려야 하고 적어도 4년에서 한 10년 정도 계속 시간을 매수하면서 공부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엑시트를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가격에 속지 마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 같다면 6개월,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그 가격이 그냥 일상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제가 매 영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정말 우리는 전례 없던 기회 속에 한가운데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